반갑습니다. 1대1 지도 교수 매종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축구 부원의 장단점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아셔야 할 게 대한민국에서 운동부의 합숙은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합숙시키지 말라고 해도 쉬쉬하고 몰래 합숙시키는 건데요. 초중고대 전부 집 앞에 학교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운동량으로라도 충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합숙이 필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대회나 전지훈련에도 합숙은 기본이니까 이것마저 걸고 넘어질 사람들이 없죠. 그렇다면 코칭 스태프 2명 내지는 3명에서 이 어린 친구들을 24시간 관리를 한다는 건데, 감독보다는 코치가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숙소 생활을 같이 하는 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감독이 오후에 진행하는 트레이닝이 끝나고 퇴근을 하면 저녁 운동이나 새벽 운동은 코치가 짜놓은 트레이닝 세션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감독의 지시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코치도 젊은 나이대 사람이고 저녁 약속이 있다거나 막말로 그날 좀 피곤해서 쉬고 싶으면 개인 운동하라고 정해주는 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운동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 쉴 테니까 너도 쉬려면 쉬어라, 그런 분위기죠. 혼자서 개인 운동 하려고 하면 내가 뭘 부족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뿐더러, 특히 어린 나이 때는 친구들 놀러 가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기본기 연습이라도 하고 정해진 하루에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휴식이 취해져야 루틴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생긴다고 보는데요. 그 루틴을 만들어주고 보조해줄 수 있게 단계별로 기본기 트레이닝 또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전 영상들을 보고 오신 거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축구 부원이 됐을 때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크고 굵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랄 나이 때 숙소 생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스스로 청소, 빨래 등을 다 할 줄 알게 되죠. 반강제적으로 장착되는 옵션입니다만은 어린 나이에 살림을 할 줄 안다는 거는 다른 곳으로의 진학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학년일수록 강제적으로 해야만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숙소 생활 내에서 부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학교 영원히 다니실 겁니까? 어차피 여러 곳을 거쳐야 하는 한국 축구 문화에서는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저는 저학년일 때 축구부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청소부로 들어온 것처럼 운동보다는 숙소 생활 중 선배들 서포트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썼습니다.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졌겠지만 학폭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내부에서 많이 있을 거고, 코치, 감독들이 중재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사춘기 나이 때 애들 모아놓고 컨트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실제로 이 나이대에서는 한두 살 형들이 제일 무서울 때니까 저학년들 중에서는 숙소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칭 스태프들의 재량이 좀 중요할 텐데요. 그 사람들한테는 직장이나 마찬가지니까 받는 대우, 급여 이런 것들로 책임감이 비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팀 자체의 평가가 높은 곳이면 높은 곳일수록 생활 면에서도 안정적이겠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학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생활마저도 고학년들 위주로 돌아갑니다. 청소, 빨래 대신 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이란 걸 감접적으로 배우게 되고, 예의범절, 솔선수범에 대해서 피부로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또래의 일반인 친구들보다는 좀 더 성숙하고 깊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어른스러운 모습의 성장이 있을 겁니다. 반면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사회생활을 미리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회를 어느 정도 미리 통달해 버림으로써 또래의 일반인 친구들보다는 뭘 하든지 스케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근데 100이면 100, 관심사가
1번이 축구가 아닌 친구들이죠. 근데 왜 계속 하고 있을까요? 추후에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어릴 때부터 전문적으로 예체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업에 손을 떼게 되고 때를 이미 놓치고 지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로 성공한다는 것 또한 축구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아니까 할 줄 아는 축구라도 그냥 해야지 라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 시작하면 다 과하게 해야 좋다라는 방식이라서 학업을 병행해서 한다? 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둘 다 잘하는 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신 공부는 못해도 머리는 좋다라는 게 예체능에서도 물론 뇌지컬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영수나 교과서적인 공부에 대해서만 능력이 조금 부족할 뿐 사회에 내놓으면 공부만 한 친구들보다 사회성이나 적응력이 더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특성상 직업을 선택할 때 제한적인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패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게 그 꿈을 가진 어린 친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배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나서서 신경 써주지 않으면 실력 문제나 부상 등의 축구선수로서 꿈을 실패했을 때 그 이후로는 뭐든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라이센스 취득이나 전공과 비슷한 업계 쪽의 루트를 알아보는 등등 추후의 미래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 단계에서 선택을 잘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트레이닝을 미리 진행해 보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선택해 보고 나서 시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시작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니더라도 테스트는 꼭 미리 받아 보시라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 2차 성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